자, 5월달 소비자 신뢰지수 깜짝 반등, 전망치 크게 웃돌아. 자, 일단은 미국의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좋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 소비가 조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거를 알 수 있는 지표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했다는 건 소비가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퐁당퐁당처럼 고용 지표가 막 좋게 나오기도 하고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소비 지표가 좋게 나오기도 하고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요게 뭐냐면 마사지를 하면 어쩔 수가 없어.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100개의 분야가 있으면 80개의 분야를 마사지하면 20개는 미처 못해. 생각을 못했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지표들.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표들이 뭐 좋게 나왔다가 나쁘게 나왔다가 퐁당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우리가 지금 뭐 소비자 신뢰지수가 좋게 나왔다가 물가 올라갑니다. 주식 떨어지겠네. 코인 떨어지겠네. 또 다음날 발표되는 거는 물가 떨어지는 지표 발표돼. 31일날 PC 지표 발표되는데 근원 물가가 빠졌대. 그럼 또 기분 좋아가지고 또 올라간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게 큰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자, 머스크의 XAI 8조 원 투자 유치.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를 살렸는데 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기업 가치 벌써 33조 원. 이건 난분이야. 진짜 난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테슬라 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장기로는 좋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 뷰는 변함없습니다. 올해까지 머스크, 테슬라, 그냥 쏘쏘, 별로. 그러나 테슬라 주가가 내가 생각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어. 아래야. 그리고 최소 못해도 3년에서 5년 정도 들고 갈 거다. 그러면 테슬라 매수하는 거 저는 적극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테슬라는 지금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야. 소프트웨어 업체야. AI 기업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테슬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단기적인 관점에서 왜? 그래도 테슬라는 지금 하드웨어 업체다. 지금은. 나중에 AI 기업으로 뭐 발돋움하고 뭐 중국에서 뭐 이런 그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허가를 받았고 요런 부분들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봤을 때는 전기차를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체제가 전환이 되고 AI 플러스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전기차 앞에 AI 기업이 앞에 먼저 붙는 자율주행이 붙는 그런 기업의 색깔이 짙어지면은 그때는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괜찮다. 그래서 만약 주는 분들도 오래 갖고 간다 하면 저는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신규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들, 뭐 위성부터 다 갖고 있죠. 테슬라는. 이제 AI까지 요거 갖고 있으면은 요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챗GPT처럼 이런 우리 핵심 모델을 딱 개발을 해.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딱 안착이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전기차. 그럼 어차피 양산형 좀 저가 자동차는 중국이 가져가고 고가 전기차들은 테슬라가 가져가겠죠. 너무나도 미래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테슬라 좋아하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좋아 보여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중국이 잘하는 전기차를 미국은 당연히 제재할 수밖에 없겠죠. 못하게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테슬라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제가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국제유가 급등 WTI 2.71% 상승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최근 들어서 힘을 막 못 쓰고 있었는데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유가 올라간 데는 뭐 이유가 있죠. 이제 뭔 얘기가 있었냐면은 EU랑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나중에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연합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오펙 플러스. 얘네들은 나중에 연합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감산한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6월 2일 날 정례 회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20만 배럴 감산한다. 그렇게 되면은 국제유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뭐 비축유도 계속해서 방출하고 있고 원유 생산을 또 늘리면 되는 거니까 크게 막 뭐 국제유가가 튄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단기적으로는 튈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도 당연히 좋지 않겠죠. 왜? 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펙 감산 정책 흔들리나 국제유가 한 달째 82달러 행보. 자, 요것도 있지만, 자, 이스라엘이 다시 사부작됩니다. 지금 라헬 지역을 또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레드라인은 안 넘었기 때문에
미국이 무기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보복을 하고 있다. 공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가자지구 그 라파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또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중요하죠. 미국의 주택가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주택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나 미국에서 발표되는 큼직큼직한 물가 지표는 빠지는 걸로 나올 겁니다. 좋게 나올 겁니다. 빠질 겁니다. 왜 그랬죠? 누가 밑에서 받치고 있다? 마사지를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어루만지고 정부 지출 줄이고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도 줄이고 그러면서 소비도 감소하고 일자리도 감소되면 당연히 물가 지표들도 감소하는 추세로 둔화되는 추세로 발표가 되겠죠. 근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CPI의 좀 가장 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또 렌트비인데 미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렌트비가 앞으로 떨어질 걸로 봐야 되는데 이러면은 또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제니 옐런 누님이 하고 있는 정책의 가장 큰 변수가 미국의 주택 가격이겠죠. 자, 미국의 주택 가격 왜 이렇게 사상 최고치 찍었죠?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 모기지 금리가 막 6%, 7%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해. 그럼 당연히 공급이 감소됨으로써 수요를 못 따라가죠. 그럼 당연히 집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30년물 모기지 금리도 떨어지는 건데 10년물 국채 금리 오히려 더 올랐어. 이따가 이제 국채 경매 입찰 그 얘기를 드릴 건데 오히려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미국의 그 CPI 주택 가격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주택 보험료가 있습니다. 주택 보험료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막 여름에 막 허리케인 막 돌고 난리 나죠. 태풍 돌고. 그러면 주택을 살 때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들어요. 그래야 보험 그 만약에 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불났거나 이런 것들 딱 터졌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주택 보험료가 뭐냐? 자연재해 때문에 무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에 다 보험을 든다. 그게 주택 보험료인데 지금 뭐 노스캐롤라이나주라던가 여기 보험사들은 최근에 지역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평균 보험료도 42% 인상해 줄 거를 요청을 했다 그래요. 이거 보험료가 계속해서 나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여기 대서양에 접해 있죠. 바다 대서양에 접해 있다 보니까 허리케인 피해가 굉장히 높아. 그리고 여기 주뿐만 아니라 얼마 전 텍사스주도 해당 지역의 보험사들이 주택보험료를 26% 정도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에서도 승인을 했고 그러면은 뭐 대서양에 근접해 있고 뭐 노스캐롤라이나주나 텍사스주나 이런 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에 해당하는 48개 주들도 지금 주택보험료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 근데 웃긴 게 CPI에 반영되는 이제 그 보험료가 임차인은 보험료가 반영이 돼요. 그러나 임대인은 보험료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집주인이야 그러면 반영이 안 돼요. 근데 임차인한테는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임차인한테 반영이 돼. 이게 뭐랑 또 연동이 될 수 있을까? 작년부터 이분들이 불법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렌트비가 올라갔어. 이분들이 누구죠? 불법 이민자죠. 이민자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렌트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렌트비가 증가한다는 뜻은 또 다른 말로 뭔 뜻이다? 주택보험료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CPI에 주택보험료 상승이 들어간다. 그러나 임대인 같은 경우 집주인들한테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요게 지금 바이든도 이민자를 쉽게 못 받아요. 표심 때문에. 이민자 지금 받으면 난리 납니다. 대선 연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된 CPI의 주택보험료 때문에 높게 나온다? 그렇게 보기엔 힘들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게 보기 힘들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높아지면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냐면은 자, 주택가격이 높아져서 렌트비가 높아지는 것도 안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뭐가 늘어나냐면 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자, 2021년도에 비트코인이랑 주식 대출 받아서 안 사면 바보였죠. 삼성전자 막 10만 전자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간다 하고 비트코인 뭐 테슬라 천슬라 찍었을 때 그때 대출 안 받아서 주식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안 하면 바보였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나요. 야 마누라 내 오늘 코인 투자해가지고 한 뭐 2억 벌었어. 명품백 하나 사줄게. 그리고 소비도 뒤집어집니다. 부동산 가격도 미친 듯이 올라가죠. 소비도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그거는 똑같아요. 자,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 그럼 내가 미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보유자야. 그럼 어떻게 될까? 당장 내가 집을 팔지 않더라도 10억이었던 집이 20억으로 올랐네. 야, 너 내 재산이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당장 뭐 해야 돼요? 미국의 백화점 가가지고 샤넬백 하나 사줘야지, 와이프. 소비 지출이 늘어나겠죠.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무슨 뜻이다? 앞으로 렌트비가 떨어지지 않는다. 요런 뜻도 있겠지만 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요 뜻도 맞겠죠. 플렉스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건 소비 증가, 그리고 또 뭐를 야기시킨다? 렌트비가 급격하게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올라간다. 요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천천히 둔화되기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걀 한 주 만에 25% 폭등, 에그플레이션 또 오나?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 식량, 식량 관련해가지고, 올해 또 막 뭐 라니냐 뭐 해가지고 우리 기후, 대서양의 수면이 뭐 뜨거워지고 우리 다 배웠죠? 기후 때문에 좀 식량이 조금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달걀이 또 오네요.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보면은 좀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 해가지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 올라가는 것과 또 마찬가지로 또 여름에 또 바캉스 가야지, 또 소비 시즌이지. 거기에다 또 달걀, 식자재, 거기다 또 지정학적 위기까지 하나 터져. 그러면 여름이 쉬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키포인트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물가 상승, 벌써 뭐예요? 미국 정부의 마사지. 과연 누가 이길 거냐? 물가 상승에는 뭐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지정학적 위기도 있을 거고 무수한 게 많이 포함이 됐겠죠.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돈을 풀어서 마사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이길 거냐? 상승이냐 하방이냐?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번 여름 굉장히 재밌는 변동성이 있는 여름이 되지 않을까. 자, IMF 부총재 중국 다녀오더니 중국 성장률 올해 5% 도달 가능 예측치를 상향 조정했다. 뭐를 또 쇼부를 받길래 기존 전망치 4.6%에서 5%로 상향 조정을 해줬네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 미국의 국채를 사주기로 했나?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5%로 상향 조정을 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거의 한 2년 만에 지금은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뷰를 바꿔서 말씀을 드렸죠. 작년, 재작년까지는 중국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막 여의도에 막 호랑이 막 그분 애널리스트 유명하신 분들 막 3프로TV 나와가지고 막 몇백만 명 구독자분들 나와서 중국 투자해야 됩니다. 그랬던 그 방송 듣고 중국 ETF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막 눈물, 콧물 막 다 빠지고 있죠. 근데 그때도 제가 중국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으로 자본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는 중국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은 좋게 안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그래서 1차 매도점 찝어드린 게 언제였죠?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때까지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농협은행 가상자산 전문 상담원 160명 배치. 코인 관련해서 160명을 배치한대. 여기에 인력을 쓴대. 무슨 뜻일까? 당연히 기사에는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뭐 해킹이나 이런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60명을 배치한대. 우리 다 2년 전, 3년 전에 배웠던 거. 앞으로 내 집 앞에 있는 농협은행에 가서 비트코인 맡겨놓고 뭐를 받는다? 이자를 받는다. 기억나세요? 1년 전, 2년 전에 했던 말씀들. 비트코인 사놓으면은 건물주 부러울 거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콜드 월렛 지갑에 넣어놓고 디센터 월렛이나 이런 데 넣어놓고 은행에다 맡기면은 이자 달달마다 받을 겁니다. 당연히 이자 받으면 대출도 나와야죠. 은행도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거 미리 하겠다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160명이 늘어나서 1600명, 16,000명이 돼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은행 가면은 따로 이제 우리 대출 창구 있죠? 창구처럼 똑같이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 해가지고 이제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받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앞서 가겠다는 겁니다. 전문 인력들 미리 뽑아서 농협은행에 앞서 가겠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수탁 서비스 그렇죠. 자, ECB 매달 금리 인하 가능성, 유럽 펀드 고공 행진. 지금 유럽의 분위기 좋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아마 6월 달에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유럽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미국의 금리 인하랑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 입지가 더 높다. 굳이 금리를 안 내려도 되는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내린다. 미국은 튼튼하지만 내린다. 근데 유럽은 힘들어서 내리는 겁니다.
힘들어서 실제로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지금 막 무너질 것 같고 힘드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것과 유럽이 금리를 내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다르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유럽이 금리를 내리면 전체적으로 미국도 포함해서 전체 글로벌 신흥 국가들의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좀 숨통이 트인다. 유럽의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왜 중요한지는 오늘 멤버십 방송 오늘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중요한지는. 자, 소로스 펀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1억 불 이상 보유, 크립토 익스포저 차원. 자, 헤지 펀드의 전설, 조지 소로스, 영란은행을 때려 부셨던, 채권 투자자가 웬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1억 달러나 갖고 있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헤지 차원에서 갖고 있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채권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투자해? 당연히 안 되죠. 은행이 비트코인 할게요 라는 것 같은 거죠. 안 담고는 못 빼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약에 조지 소로스가 1억 불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샀다. 요 기사가 예를 들어서 연말에 만약에 불장이 나왔어. 그때 이 기사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SEC가 3분기, 4분기에 13F라고 기업들 블랙록에 아이비트코인을 얼마나 담았는지 발표를 하는데 거기 명단에 조지 소로스 펀드가 1억 불 들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 가격. 하루에 그냥 10%는 말아 올리지. 근데 지금 그 조지 소로스가 뭐 대단하시고 뒤집어지는 분위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 발표된 거 요거는 조금 아쉽긴 하다. 연말용이었으면은 최소 10%짜리인데. 아깝죠. 그러나 비트코인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줬다. 자, 마운트 곡스 14만 비트코인 이전한 건 맞지만 당장 매각은 안 해. 그러나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하락장이 시작됐다 뭐 그렇게 된다? 그거는 맞지 않다. 2017, 18, 19, 20 수년간 비트코인 투자 시장에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지겨운 기사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뭐랑 같냐면 중국의 헝다그룹이나 부동산 개발그룹이 파산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빠진대. 그거랑 같아. 자, 블랙록 자사펀드에 비트코인, 아이비트코인 편입, 원금 보존하면서 수익 추구 전략.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국의 블랙록 비트코인 ETF를 이제 누가 담았는지 실제로 순유입이 얼마나 됐고 순유출이 얼마나 됐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블랙록 자사펀드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 얼마 전에 블랙록이 우리 SEC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사펀드에 블랙록 아이비트코인 이거 담을 수 있게끔 해줘 요청했죠. 그래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랙록이 갖고 있는 펀드들이 있죠. 매력적인 뭐 1번 상품, 2번 상품, 3번 상품, 4번 상품 거기에 1번 상품에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이 들어가 있어. 10개 종목 중에 블랙록 그 비트코인 ETF 상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11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나는 비트코인 변동성도 심하고 너무 싫어. 비트코인 투자 안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한 A 펀드도 예를 들어서 내가 블랙록 1번 이 펀드 상품을 사고 싶어. 그럼 비트코인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간접 투자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간접적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요거 미친 듯이 요거 연말 불장 때 나오면은 요것도 10%짜리죠.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반영이 안 되는 건데 간접적으로 미친 듯이 때린다는 겁니다. 이제 블랙록이 갖고 있는 자사 펀드 상품으로 어마무시한 기사죠. 얼마 전에 제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MSCI 편입됐다. 그래서 전 세계 펀드들이 글로벌 펀드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매크로적으로 무조건 담아야 된다. 일정 부분을 그거 말씀드렸죠. 그 기사랑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블랙록에서 그냥 팔아 제낀다는 겁니다. 자, 레버리지 ETF 6월 4일 본격 거래 시작. 이더리움 ETF가 6월 4일 날 본격 거래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6월 4일부터는 조금 이더리움이 이제 변동성이 위아래로 조금 더 심해질 거다. 레버리지 ETF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대세야 글로벌 기업이 담고 있다. 그래서 뭐 조지 소로스 담았고 또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이 또 비트코인 보유했다고 하니까 주가가 27%나 급등을 했죠. 월가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불과 2년 전만 FTX 파산됐을 때 미국에 있는 그 헬스케어 기업이 비트코인 우리 보유하고 있어요. 주가 어떻게 됐을까? 주가 30% 40% 폭락합니다. 근데 지금은 담았다고 얘기하니까 27% 폭등하죠. 그럼 월가에서도 더 이상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없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자, 나스닥 상장사 샘러 주요 준비 자산의 비트코인 편입 581개 매수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큰 사이클에 따라서
폭락하고 폭등과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지만 언젠가 우리가 우상향한다.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거래소 순유입 급증, 고래 매도 시작.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시향을 한번 잡아드렸죠. 지금 코인베이스나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더리움 유입량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뭔 뜻이냐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차익 실현 매물 가능성이 높은데 왜 가격이 크게 시원하게 안 떨어지나요? 반대해서 매수하고 있어. 줍고 있어. 뭐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승인 기대감 매수세와 차익 실현 매도세가 맞물리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매도세에 엊그저께 불을 붙이겠던 게 마곡 물량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더 빠졌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 물량이 더 센가 매도 물량이 더 센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라이어 플랫폼 비트팜스 인수 추진 성공 시 채굴 공룡 탄생. 자, 우리 이거 코인 이슈 지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존의 반감기 이후에 채굴 기업들이 손바꿈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채굴 기업이 B라는 채굴 기업을 인수한대. 그런 채굴 기업들끼리 간에 손바꿈 기사가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그 손바꿈 기사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올 거다.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나왔죠. 또 아이러니하게 지금 시장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 요게 또 마운트 곡수 막 얘기 나오면서 크게 조정은 아니지만 살짝 하락하면서 요거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오죠. 채굴 기업들 손바꿈이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채굴 기업들 손바꿈. 그래서 라이어 플랫폼이 뭐 비트팜스를 인수한다고 해요. 당연히 인수를 추진한다는 건 비트팜스 입장에서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얘네들이 가져간다는 건 그 코인 이슈 저놈이 말했던 채굴 기업들 손바꿈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유입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10일 거래일 연속 유입이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 나쁘지도 않고 좋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일정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일단 내일 발표되는 오늘 새벽이죠. 이제 29일이니까 미국 GDP 발표될 겁니다. 예상치 1.3. 어우, 낮게 잡았구나. 1분기 속보치가 1.6이었는데 지금 잠정치를 1.3%로 잡았어요. 그 뜻은 미국의 소비가 더 꺾였을 거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GDP에 근원 GDP, CPI라던가 물가 지표, 소비 지표 요런 상세한 지표들이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표 31일 날 발표되는 PCE 지표 여기에 어떻게 보면 좀 전초전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오늘 발표되는 거 지표 보고 31일 날 발표되는 중요한 PCE 지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 정도 이 정도로 나올 걸로 봐요. 월가 예상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거니까 어차피 미국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도 발표된다는 거. 그리고 31일 날 가장 중요한 PC 발표되고 6월 6일 유로존 금리 결정 6월 달에 유럽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은 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온다는 건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시장에는 좋지 않은 이런 영향들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6월 7일 날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지표. 그리고 7일 날 실업률 발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가정할 때예요. 6월 6일 날. 실업률 발표되고 가장 중요한 중국, 미국 6월 10일 날 CPI 발표되죠. 12일 날 발표된 CPI도 낮게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연준 금리 결정이 있겠죠. 13일 날.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6월 13일 날 PPI 발표되고 18일 날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면 6월 달 중순까지는 중요한 지표들 다 끝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GDP 그 중에서도 근원 지표랑 소비랑 소배 그 물가 얼마나 나왔는지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